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여러분 반응들을 보면은 막막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이미 2013년부터 이것이 준비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미 2013년부터 이제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각 직무별 모듈들에 대한 이제 연구 및 그 작성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014년, 15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이제 적용되게 되어 있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즉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인적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러한 그 NCS 기반의 문제들을 출제할 것을 이제 알게 모르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어느 정도 그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제 공기업, 봉사공단 이런 쪽에는 직접 적용이 되겠지만은 일반 대기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셋으로 이름이 바뀐 삼성 같은 경우도 2015년 상반기에 수리 능력의 몇 문제를 이런 NCS 기반으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약간의 퀘스천 마크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국가 시책으로 계속 이제 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 효과를 발휘하겠지만은 그 이후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당장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NCS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강의의 중심은 그 기초 직업 능력 평가에 관한 거죠.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것은 아직 회사별로도 어떻게 계획이 잡힌 바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보면서 NCS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CS 개념인데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더드 되어 있죠. 요 컴피턴시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 역량. 그래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역량을 어떻게 표준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죠.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건데요. 요거 자체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요거 자체가 사실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이러한 직무 수행 능력을 표준화하는 것이 사실은 NCS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이외에도 더 기초적인 부분, 보다 근본적인 초보적인 수준에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을 같이 평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NCS 기반 채용의 목적이 바로 뭐냐라는 건데, 알다시피 기존의 채용들은 스펙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불합리함 또는 부조리 이런 것들을 좀 개편하고 실제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평가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직무 자체를 이제 NCS 기반으로 분석한다. 직무에 대한 어떠한 세세한 내용들, 즉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 직무에 수행을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러한 어떤 스펙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바로 이 얘기죠. 능력 중심 채용이다라는 거, 능력 중심 채용. 그래서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온 스펙, 직무에 맞는 스펙, 요것들을 활용하겠다. 이것이 NCS 기반 채용의 목적이에요. 사실 이제 목적은 이렇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채용 방식과의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이 바뀌었다라고 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가하는 도구의 모양새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평가하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채용 선발 도구 중에 있었던 입사 지원서, 인적성 검사, 전공 시험, 그다음에 역량 면접, 인성 면접 이런 데에도 사실은 뭐가 많이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의 어떠한 직무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최근의 채용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기업 쪽에서 이제 자발적인 어떠한 그 변화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마당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공식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입사 지원서에서 능력 중심 입사 지원서. 사실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뭐 직무에 대한 부분 또는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어떠한 뭐 성향이라든가 뭐 신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는 성향이라면은 최근에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너 도대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줄 아니 이런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이제 지문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모듈화하겠다라는 것이 능력 중심 입사 지원서의 얘기고요. 예전에 뭐 인성 검사는 뭐 별 논외로 치더라도 적성 검사에서 나왔던 즉 적성 검사의 실시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떠한 인지적 능력이 있는가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이제 어떠한 그 직무 수행 환경이라는 그러한 그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 바꾼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봤었을 땐 여기서 그렇게 많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제 추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건 바로 이 추가 요소들 요것 때문에 힘든 거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전공 시험들을 봤었는데 이것을 직무수행 능력 필기로 보겠다. 뭐 이것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공이 경영학이다. 그러면 경영학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들을 시험을 봤다라면 이 사람이 전공은 경영학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임무는 회계다. 그럼 사실은 회계 시험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전공 또는 해당 직무에 관한 내용들 사실은 입사 지원자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겠다 이런 거고요. 자, 역량 면접, 인성 면접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냥 크게 기준이 없이 대충 두리뭉실했던 면접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요 좀 평가 요소들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겠다 이러한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것이 기존의 그 채용 방식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캐치해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기초 직업 능력이라고 직업 기초 능력, 뭐 직업 기초 능력 뭐 어떻게든 표현하면 되는데요. 직업인이 갖춰야 될 공통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척도라고 들어왔는데요. 이런 거예요. 기초 직업 능력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수리 능력이나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 칩시다. 이런 것이 있으면요. 이것을 어디에 적용한다? 예전에는 그냥 의사소통은 뭐다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면은 직업 상황, 다시 말하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중요한 거, 행동 중심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러한 형태로 지금 교재나 아니면은 기본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척도를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직무수행 능력은 아까도 나왔죠.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다라고 해가지고 NCS의 어떠한 그 정의적 측면에서 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이 직무수행 능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요게 좀 문제인 거예요. 요게 직업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NCS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조금 한계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한계점인데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요, 회사에 들어가서 한 번만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 한 번만 겪어보면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을 내용들을,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으로 공부하라고 만들거든요. 이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보면 딱 아는 것을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한계가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것들을 요구하는 이유들이 다 있겠지요. 그런 이제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을 사실 너무 모르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에서 좀 그런 접근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채용과의 차이점을 이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요겁니다. NCS의 허와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의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특히 뭐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가 영어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생각 조금 잘못해가지고 학교를 좋은 곳을 못 갔다든가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그 이후에 직업적인 선택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국가 시책으로 등장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막 만들더니 이것을 적용해라. 시험 문제도 내고 뭐 면접도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좋은 거 좋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고 정부 시책이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무슨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NCS가 뭔가라는 부분이 사실 그 NCS를 가지고 테스트를 봐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잘 모르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NCS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기관이나 회사들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바로 NCS에 충실한 인재를 뽑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서로 혼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떠한 공사 공기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그 자기소개서에서 그냥 무조건 NCS 기반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식의 그 문항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 어쩌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는 측도 아직은 정확하게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여러분들 이제 표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뭔지 막막해요라고 합니다. 그럼 막막해 사실 인정합니다. 이해해요. 이게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막막한 부분 인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각각 개별에 맞게 좀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냐. 뭐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우선 기초 직업 능력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요. NCS 기초 직업 능력 평가, 뭐 직업 기초 능력 똑같다라고 그랬죠. 말이고 평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총 이제 요 NCS의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듈이라는 거예요. 모듈.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각각 이제 모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가 하나의 완성된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을 여기도 끼워도 되고 저기도 끼워도 되고 다시 말하면은 몇 개를 뭐 조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회사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끄집어가서 그러니까 조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총 직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총 10가지로 만들었어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 그다음에 직업 윤리까지 총 10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듈형이라는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재라는 거죠. 교재.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은 뭐고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다라는 어떤 이론적 배경들을 가지고 구성을 한 교재가 있어요. 이 이론적 배경의 교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기본형 모듈이에요. 기본형 문제입니다. 근데 모듈형 문제라는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 이론에 불과한 거죠. 이론이고 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NCS가 말하는 어떠한 직무 상황에 대비할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응용사항 내지는 실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문이 필요한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게 모듈형이고요. 지금 이 모듈형은요 총 10개 영역 중에서 6개 영역만 예제를 발표했어요. 사실은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두 다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NCS 자체가.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러한 기본형과 모듈형을 각각 발표하긴 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만든 주체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재하고 기본형을 한쪽 파트에서 만들고 또 이것을 응용하라고 하니까는 해당 부분을 또 다른 파트에서 만들고 이래가지고 뭐 서로 이게 조금 접점이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겁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모듈형이라고 의사소통의 모듈형이라고 해서 뭐가 나오냐? 독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왜 독해를 묻느냐? 그러면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남의 의사를 안 파악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NCS가 뭐냐라고 그래가지고 와 의사소통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좀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뜬금없이 그러면은 위에 정보를 읽고 여기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거 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포인트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혼동을 많이 해요. 하지만은
이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면요. 왜 기본과 모듈,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것을 응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응용 문제라고. 왜 기본과 모듈로 이것을 나눠놨는가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자, 요거죠. 기본형은 기본 교재에 기반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교재에 기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과서 중심 시험이라는 거죠. 교과서 중심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격 시험 같은 거라 가지고 뭘 많이 출제하냐면요. 이렇게 말 바꾸기를 많이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인천항만공사에서 만든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본형 교재, 뭐 전체적으로 기본형이 됐든 모듈형이 됐든 NCS에 관련된 교재 내용으로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낸 발표한 것이 거의 3,000페이지가 넘는다라는 거죠. 3,000페이지. 이걸 어째 공부를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실무적인 입장에서 좀 고려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 적용되는 부분에서 좀 그나마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정도. 나머지들은 사실은 우리가 체크한다 안 한다 의미가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다뤄봐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모르겠다 이러고 지나가면 사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체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모듈형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제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를 참고하게 되면 좋냐면 기존의 적성시험 유형들 있잖아요. 수리는 수리 아니면 추리는 추리 이런 것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참고를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조금 더 응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바로 이제 모듈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한계점인 부분, 이 내용들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 안에. 회사에 들어갈 때 이거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알고 들어가면.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설프게 알고 들어가면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들어가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회사의 교육적인 부분을 좀 무시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좀 간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회사든지 그 회사의 어떠한 고유의 프로세스 또는 고유의 문화 이런 거에 관련되는 어떠한 그 일처리 방식 내지는 필요한 직무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육 과정에서 배웠어야 할 내용들을 사실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예요. 그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혼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는 의리잖아요. 그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평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쪽 출제에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NCS가 뭐예요? NCS가 뭐예요? 이러지 좀 마시고요. 그냥 또 제일 개인적으로 답답한 질문이 뭐냐면은요. 정보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보는 널렸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보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알려주는 게 정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여러분이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따라서 해석 능력이 없다라면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발 정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있는 걸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적 노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크게 인천항만공사형 인천항만공사형하고 한국전력형하고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몇 개의 그 기출 형태들을 분석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향후에 기업들이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인천항만공사에서 50문제짜리 NCS를 출제를 하면서 그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거 분석을 쭉 해봤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본형 중심이다라는 거죠.
기본형 중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 중심? 교과서 중심이다. 즉 교재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다라는 부분이 교재에 있겠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쭉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러한 대화법이다. 즉 실제 일어날 만한 상황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맞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중심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의 어떤 모듈형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서는 그냥 기본형 중심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요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거 답은 이게 바람직한 대화법은 1번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죠? 웬만하면 딱 보면 1번이라고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사실은 NCS 문제 거의 70%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면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한국전력형인데요. 한국전력형, 그 다음에 한전 KPS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이제 하반기에 실시하는 한수원도 NCS 기반의 문제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굳이 보자면, 기존의 적성시험 플러스 모듈형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존의 적성시험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전이 됐든 한수원이 됐든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채용을 해왔냐면, 자기 자체의 어떤 구현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고 모든 시험 어떻게 보고, 그래서 그러한 시험의 나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은 기존의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왔던 어떤 적성 시험의 유형들에다가 추가적으로 NCS를 더하는 그러한 형태를 냅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전 시험 같은 경우 총 120문제 중에서 기존에 나왔던 자기네들이 해왔던 어떤 인적성 유형에서 한 60문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NCS의 모듈형 중심으로, 즉 저것을 응용한 문제들을, NCS 기본 교재들을 응용한 문제들 한 60문제에서 절반 정도 냈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NCS 유형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내더라. 그 다음에 NCS 기반의 문제라 할지라도 기본형은 인천항만공사용은 교재 내용에 보다 충실했다라면, 이쪽은 교재 내용보다는 어떠한 응용성 있는 모듈형에 중심이 가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한전 지원할 거니까 이것만 볼래, 또는 나는 인천항만공사 지원할 거니까 저것만 볼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 까봐야 아는 거예요.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가 보면, 최초 시행되고 1년, 그러니까는 내년 상반기는 지나봐야, 2016년 상반기는 지나봐야 전체적으로 공기업이나 공사에서 각각 이런 형태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도 두 가지를 모두 다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모듈형 중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상황 자체만 뭐로 바뀐 거죠? 상황 자체만 어떤 직무수행 능력이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 물어보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뭘 물어본다? 그냥 독해를 물어봐요, 독해. 이것을 읽고 나서 알 수가 없는 것은 이걸 물어본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맥락에서 벗어난 거. 여기서 보면 맥락적으로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된 주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는 부차적, 부수적 문제지 주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에서 어떤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모듈형 문제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모두 다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해하자면 크게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겠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거 닥치고 독해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2014년부터 나타난 기업 인적성 시험의 경향을 삼성 GSEC 강의하면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문제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지 최근의 시험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해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NCS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독해에 기반한 유형, 즉 앞에 10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요. 그 10가지 영역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독해력이 받쳐 있지 않으면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이만큼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능력이 없다라면 문제를 읽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그럼 독해력, 우리 글 다 잘 읽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글 잘 못 읽어요. 실질적 독해력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꼼꼼히 씹어서 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 문제집 10권 풀어도 큰 차이 없을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 직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책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만큼의 준비를 했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들을 이러한 도구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지, 이러한 문제집 한두 권 보면은 내가 기초 직업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상식적 수준의 판단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적성 시험이 됐든 아니면은 기초 직업 능력 평가가 됐든 이것들은 뭐냐면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범주예요. 얘가 이것을 알면 좋겠다라는 범주가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직무에 관한 해당하는 전공을 이만큼 잘하면 얘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것도 못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은 그 판단이 훨씬 약해요. 뭐냐면 요 정도는 알아야겠지, 이것도 모르면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라는 그러한 기준을 잡고 간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뭐가 중요하다, 상식적 수준의 판단 능력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꽤 많다라는 거죠. 즉 3000페이지 교재를 읽어보면은요, 그 중에 80%, 70%, 80%는 당연하지예요. 그냥. 즉 커먼센스.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어떠한 생활적인 센스, 이 정도로 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나의 상식, 그 나의 상식하고요, 이 NCS를 만든 사람들의 상식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나름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했고 고위직까지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나의 상식에서도 이것을 만든 사람들하고 상식에 사마띠 아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교재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부분, 나의 상식과 다른 부분은 필수적으로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쫄지 마라. 같은 맥락이죠. 상식의 수준에서 나오는데 왜 쪼느냐라는 거고, 우리가 쪼는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처음 봐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하자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의 공부를 시켰기 때문이지. 그런 것 때문인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같은 맥락에서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뭐라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익숙한 것은 어떻게 돼? 금방 적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물어보는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